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곳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의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지난 첫 방송 이후 이 작은 다락방을 찾아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서툴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별빛의 따스함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구석에 놓인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볼까 합니다. 이사 다닐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꼭 챙겨 다니지만 정작 열어보지는 않는 그런 상자들 있잖아요. 어릴 때 쓰던 실수투성이였던 나이 일기장, 친구가 수업 시간에 몰래 건네준 쪽지, 먼지 묻은 카세트 테이프, 오래된 사진, 많은 사연들이 잠자고 있는 편지 같은 것들이요.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뚜껑을 열면 훅 하고 끼쳐오는 그 냄새,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그리움 냄새 같기도 하고 그 향기가 오늘 밤 여러분들의 감성을 채워주지 않을까요? 오늘 밤 시 한 편을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윤동주 시인은 별 하나하나에 그리운 이름들을 불러보았네요. 어릴 적 동무들,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멀리 계신 어머니까지. 방금 시를 읽는 동안 여러분의 밤하늘에는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셨나요? 저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유독 목이 메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이름들. 오늘 밤은 그 그리운 이름들이 별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길 이 밤바람에 실어 안부를 전합니다. 낙엽이 떨어져 쌓이는 가을 빛바람 골목길을 나 홀로 걷네 붉게 물든 은행잎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 때면 멈춰선 발걸음 끝에 낯익은 풍경들이 말을 걸어와 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조각들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저 그리워할 뿐이야 잡을 수 없는 꿈처럼 어느새 멀어진 시간 속 그림자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나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건지도 몰라 낡은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귓가엔 스쳐간 목소리 맴돌고 젊은 날의 내가 저만치 서서 수줍게 웃으며 손 흔드는 듯해 가슴만 켠 시린 조각들이 따스한 온기로 번져만 가네 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조각들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저 그리워할 뿐이야 잡을 수 없는 꿈처럼 어느새 멀어진 시간 속 그림자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나의 모습들을 어쩌면 또 그리워하는 건지도 몰라 밤하늘 별처럼 반짝이던 기억들 잡으려 하면 더욱 멀어지는 것마지만 괜찮아 이 길 위에서 추억이란 이름으로 살아 숨쉬니 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조각들 나도 몰래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저 그리워할 뿐이야 잡을 수 없는 꿈처럼 어느새 멀어진 시간 속 그림자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나를 어쩌면 또 그리워하는 건지도 몰라 가을 깊어가는 이 길 위에서 오늘도 나는 그리움에 잠기네 아름다운 기억들 영원히 내 안에 찬란하게 빛나리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니, 내가 남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상대방의 존중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해답을 원해서는 아닐 거거든요. 이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해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책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나 형사가 나오지 않는 가장 따뜻한 판타지 드라마 같은 소설입니다. 마치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DJ가 답장을 해주는 것처럼 고민 편지와 답장이 시공간을 넘어 오가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는 좀도둑질을 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명의 청년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숨을 죽이고 밤을 보내려는데 갑자기 셔터 구멍으로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는 32년 전 과거에서 보내온 고민 상담 편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잡화점은 예전에 주인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질문부터
어른들의 심각한 고민까지 정성껏 답장을 써주던 곳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비어있던 가게가 기적처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도둑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얼떨결에 답장을 써주기 시작합니다. 도둑들의 투박하고 직설적인 답장은 오히려 고민 상담자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과 도둑들, 그리고 잡화점 주인 할아버지가 모두 환광원이라는 고아원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특히 생성하게 뮤지션 에피소드는 감동적인데요. 그가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만든 노래가 먼 훗날 대스타가 된 가수에 의해 불리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도둑들이 장난삼아 아무것도 적지 않은 백지 편지를 과거로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2년 전에 나미야 할아버지가 이 백지 편지를 받고 마지막 답장을 보냅니다. 백지라는 것은 당신의 지도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답장은 현재의 도둑들에게 개과천선할 용기와 희망을 주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만 그 답이 맞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지도는 어떤 모양인가요? 혹시 백지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이든 그릴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니까요. 1992년에 개봉한 로렌조 오일이란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정말 감동적인 명작입니다. 아들의 치료법을 위해 부부가 거실에서 밤늦도록 책을 보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인데요. 희귀병에 걸린 아들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 의학 지식이 전혀 없던 부모가 도서관을 뒤지며 직접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죠. 부모님의 그 간절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보는 내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특히 엔딩 크레딧에 실제 로렌조의 모습이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돈의 부부의 5살 난 아들 로렌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ALD 부신백질 이영양증라는 희귀 유전병이었죠. 뇌세포가 파괴되어 시력, 청력, 운동 기능을 잃고 결국 2년 안에 사망한다는 절망적인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치료법이 전혀 없다고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죠. 은행원이었던 아빠와 평범한 주부였던 엄마는 의학 지식이 전무했지만 매일 도서관에 파묻혀 의학 논문을 읽고 생화학을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부모는 특정 지방산 올리브유와 유채꽃 기름 추출물을 섞어 섭취하면 병의 원인이 되는 나쁜 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을 씁니다. 의사들은 비웃었지만 그들은 늙은 화학자를 찾아가 직접 기름을 정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모가 직접 만든 이 기름, 즉 로렌조 오일을 아들에게 먹이자 기적처럼 수치가 떨어지고 병의 진행이 멈춥니다. 이미 손상된 신경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2년밖에 못 산다 하던 로렌조는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이 영화는 실제 로렌조 오일이 전 세계의 수많은 ALD 환자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이 납니다. 실제 주인공 로렌조는 30세까지 살다가 200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을 굴려 올린다 떨어질 돌을 굴려 올린다 오늘도 내일도 돌멩이의 무게가 세월의 무게인가 보다 느려진 시간 속 더 빨라진 세월들 계속 돌멩이를 굴려 올린다 쳇바퀴 돌 땐 누군가에게 미소 짓게 누군가에게 눈물 짓게 오늘도 돌을 굴려 올린다 떨어질 돌을 위해 다시 돌을 굴려 올린다 저기 보이는 산 꼭대기를 향해 미소 지으며 오늘도 돌을 굴린다. 여러분,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답을 알려주지 않고 출구조차 보이지 않을 때 말이죠. 영화 로렌조 오일의 오돈의 부부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우는 대신 스스로 등불을 켜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올리브유 한 방울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강물이 되었죠. 지금 꽉 막힌 벽 앞에 서 계신 분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을 낼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어느덧 다락방의 문을 닫을 시간이네요. 오늘 꺼내본 먼지 쌓인 상자 속 기억들 어떠셨나요? 너무 깊숙이 넣어두면 잊혀지지만 가끔 이렇게 꺼내보면 다시 살아갈 힘이 되는 것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일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이곳 다락방만큼은 언제나 고요하게 켜져 있을 겁니다. 언제든 마음이 지칠 때 계단을 올라오세요. 오늘 밤 꿈속에서도 별빛 가득한 산책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빛 스며든 다락방 라디오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